북한이 최근에 이 핵과 미사일 협박을 좀 잠잠케 하는 데는 트럼프의 당선과 한국 내부의 최순실 이 게이트 위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혹이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공연한 도발로 이 한국 내의 보수 세력을 자극하고 또 한국 내에 자신들의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사태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냥 끝까지 조용히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선제적으로 핵동결 카드를 내밀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이분은 국정원 출신이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죠. 이분이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집권 초기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며 핵동결 카드를 제시하고 대화를 시작하려 할 거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자, 남 원장은 북한은 지난 6월에 이미 핵 보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초기 미국과 핵 포기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핵을 가진 국가다 선포했기 때문에 핵을 가진 국가다 선포했는데 무슨 핵을 폐기를 하냐, 폐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핵을 늘리거나 또 외국에 수출하거나 그걸 갖고 협박은 안 할 거니까 이쯤에서 너하고 우리하고 동결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맺자, 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1단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또 북한에 대한 유엔, 미국 등의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 않던 오바마보다는 파격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에 호감을 표해왔고 북미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남 원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이렇게 흥정이 맞지 않을 경우 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액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몇 번 했죠. 그 말을 듣고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고무되어 있다.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기들하고 협상을 하지만 막상 협상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좀 까탈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트럼프는 화끈해서 자기들이 화끈하게 뭘 제안하면 화끈한 트럼프가 또 역시 화끈한 평화협정 카드를 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또 협박에 나설 거라는 거죠. 자, 6차 핵실험 카드와 ICBM 카드를 내년 3, 4월 중에 쓰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임기 초반인 트럼프가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대할 거냐. 즉, 한 1, 2년까지 북미 관계가 빙하기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협상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내년 1월쯤 일찌감치 핵실험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북한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대통령 후보 때보다 대통령 당선자가 된 트럼프가 훨씬 잘 알고 있을 거고 그간에 많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맡은 이 블린, 이 양반도 유명한 강경파 장군 출신이고요. 또 지금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메스티도 또 유명한 강경파 장군 출신입니다. 지금 트럼프 주변에는 대북 강경파들이 거의 다 포진해 가고 있습니다. 안보 부분에는요. 안보 외교 쪽에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지금 트럼프가 의외로 기존의 보수당에서 강경파 출신들을
외교 안보 라인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달 김정은 생일을 기점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좀 봐달라, 우리 여기 있다 하고 트럼프한테 구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지금 북한 문제를 한 5순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두테르테, 그 다음에 북한.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은 유럽, 중동, 중국보다도 뒤로 밀릴 거고, 결국은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오바마만큼도 관심을 안 가질 상황도 있고, 한국이 지금 대통령 리더십의 붕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한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자 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답답해서 조만간에 도발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박근혜 정부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할 여력이 떨어지고, 이 상황이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한국의 국정 혼란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심화하는 서울의 정치 위기라는 제목에서요, 이 사설입니다. 트럼프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 성명을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즉,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전하면서 질서 있는 태진은 부패 스캔들로 인한 불확실성을 일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은 이후 어떻게 되든 수개월 동안 한국의 전국 혼란은 지속될 거다.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더 큰 위협은 미국도 정권 이양기인 상황에서 한국도 혼란스러워서 정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혼란상을 북한이 파고들어서 이용하려 할 거다.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효율적인 지휘 라인이 필요하며 대북 제재는 물론 사드 배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안보에 대해서 정작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저래 놔둬도 되겠느냐, 북한을 경고해야 된다고 우리 대신에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노릇 아닙니까? 안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박근혜 정부는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 별것도 아닌 최순실한테 녹아서 이렇게 중요한 안보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먼저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은 정치권의 여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그룹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부분은 이번에 나타난 이 스캔들에 대한 깔끔한 정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보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다 죽어가는 박근혜 정권을 살려서 안보가 대처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쫓겨나면, 만약에 그만두면 중간에, 그럼 안보는 무너집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없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한국의 대선 후보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당신들 안보관이 뭐야? 이야기 한번 해봐. 당신 틀렸어. 자, 당신은 사상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와중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말은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부터 먼저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요, 한국의 국정 혼란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사태 안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 객관적입니다. 한국의 안보가 확실해지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반가운 사임 제안이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사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이다. 세계는 한국의 권력 공격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요즘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전부 한국의 이 권력 공격을 남이 신경 써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 너희들이 빨리 정리해라 이 이야기죠.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있고 미국의 내 고집주의 정서도 깊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트럼프 취임 직후 한번 트럼프를 테스트해보고 싶을 욕망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퇴진 시점을 언제로 원하는지 불분명하지만은 박 대통령을 퇴진을 늦춰서 얻을 것은 거의 없다. 한국이 차분하면서 지체 없이 자기 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요. 이 박 대통령의 최근의 위기와 관련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거냐라는 질문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우리는 배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 시점에서 한국 내에 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미국은 무조건 몰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그토록 중요하다면서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안보라는 입장에 대해서 누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보를 생각한다면 어찌 최순실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안보 걱정하시는 분들, 사상이 우려스러운 사람이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쳐서서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안보를 생각해서요. 그러지만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누구도 고쳐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언론의 생각대로 빨리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리하는 법적인 정리 절차로 들어가야 수습 단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의 담화로요. 또 시계제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지금 시계제로를 만들고 있습니까? 자, 탄핵해라. 나는 탄핵해서 다투겠다. 그리고 이기면 대통령 임기 마치면 되고요. 거기서 안 되면 물러나더라도 시간을 4, 5개월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선거 준비를 하고 6월달쯤 선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검증도 최소한은 가능하고 여러가지 대응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사태를 일으켰고 무엇 때문에 안보가 위기에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재단 2개 때문에 그까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켜서 그까지 돈 몇십억 때문에 이 사태를 끌고 온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질을 먼저 좀 생각하십시오.